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KCGI 강성부 펀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밝힌 두 번째 주체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인수에 나설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의 KCGI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측면이나 입찰 방향 등을 따졌을 때 단독 입찰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곳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며 현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미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CGI는 이미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으로부터 투자 안내문을 받고 매각 예비 입찰 참여를 검토해왔습니다. SK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등 혁신 기술을 딥체인지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룹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SK는 22일 폐막한 2019 이천 포럼에서 AI 등 이른바 빅트렌드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고객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 행복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SK가 추구해온 딥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는 두렵고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번지점프를 하듯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야 딥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며 피할 수 없다면 변화를 즐기자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3일 부산광역시에서 도심형 수소충전소 H부산 수소충전소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H부산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9월 현대차가 부산시와 체결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현대차가 설립을 맡았습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충전 용량을 갖췄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돼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현대차가 이번에 구축한 부산 수소충전소 외에도 서울시내 국회의사당과 강동구, 인천시 남동구 등 도심 지역에 3기의 수소충전소를 연내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저장성에서 해외 첫 양극재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2차 전지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습니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월 미래 신성장 사업 확대와 2차 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저장성에 연간 5,000톤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고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분 구조는 포스코가 60%, 화유 코발트가 40%를 지분 투자했으며 법인명은 절강포화로 이름 지었습니다. 절강포화는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화유 코발트와의 합작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계획 대비 1년여 앞당긴 올 연말부터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롯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롯데리츠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롯데리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모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 절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롯데리츠의 총 공모 주식수는 8,598만 4,442주로 공모 희망가는 4,75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로 4,299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롯데리츠의 투자 대상은 롯데쇼핑의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모두 10곳으로 감정평가액은 1조 4,900억 원 정도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말로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홍콩상하이증권, 노무라 금융투자 등입니다. 동부건설이 약 707억 원 규모 국군 시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이 발주한 이 사업은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이 적용돼 동부건설이 지난 13일 낙찰을 받아 지난 22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의 국군 부대 시설과 방위력 개선 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쌓아온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 공사를 새로 수주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군 공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국가 중요 시설인 만큼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LG 싱큐 앱에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내 가전업체 가운데 가전관리 앱에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으로 싱큐 앱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상태를 파악해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생활 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싱큐 앱에 음성 인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류혜정 LG전자 스마트홈 사업 담당 전무는 고객들이 가전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스마트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편의점과 주유소 등 생활 인프라 관련 기업과 협업해 개인 택배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이마트의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와 편의점 택배 모바일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과 GX칼텍스가 물류 스타트업 준마와 손잡고 지난해 11월 선보인 주유소 기반 택배 서비스 홈픽과도 배송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한진은 계열사 빌딩과 서울, 경기, 인천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 약 100여 개의 무인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진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부산시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품 애용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선언식에서 관용차로 르노 삼성자동차를 적극 구매할 것을 약속하고 부산상의와 부산경총 역시 회원기업 대상 르노 삼성차 구매 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조합 역시 르노 삼성자동차 택시 및 전기택시 구매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혜진 르노 삼성자동차 제조본부장은 르노 삼성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부산 지역 1위 대표 제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차 개발과 생산, 친환경 첨단 프로젝트 수주를 더욱 가속화하고 부산 대표 기업으로서 부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